통장 잔고 873만원, 카드값 2,400만원. 새벽 4시, 차가운 불안이 저를 깨웠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은 항상 그렇습니다. 잠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깨는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 날씨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닌 텅 빈 통장 잔고였습니다.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인데 머릿속은 이미 하루치 걱정으로 꽉 차 숨이 막혀왔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택배 박스부터 꺼내십니다. 테이프 소리가 아이들 잠을 깨울까봐 숨을 죽이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고 송장을 붙이는 그 반복된 동작이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오면 촬영 콘티를 짜거나 편집본을 확인하며 예술을 논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는 박스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숫자만 계산하는 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미뤄진 정산금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걸까? 이번 주에 또 돈을 빌릴 때가 남아있기는 한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럴수록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퀭한 눈밑과 축 처진 어깨. 한때는 방송국에서 수백 명의 스태프를 지휘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PD였는데 지금의 저는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넘길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원망이라도 해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제 눈을 피하는 그 모습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이 집에 들어가 웃고 떠들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늦게까지 차 안을 서성였습니다. 돈을 벌러 다니는 척하면서 사실은 비겁하게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물을 틀어놓고 가만히 서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크면 제 비참한 한숨소리가 가족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걸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송국 시절 시청률 그래프를 보며 밤을 새우던 그때는 힘들어도 방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얼굴 한번 두벼보고 싶었지만 마음이 약해져 무너질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이야기는 흔한 돈자랑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장이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저희 100세 사는 집은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희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제가 겪은 이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도록 제가 찾은 길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자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든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적인 계획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껍데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 따위는 지키지 말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붙잡아보자. 이대로 끝내지는 말자.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기회는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핑계를 대며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건 사기야. 그런 건 위험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신중하다는 말로 저 자신을 포장했지만 사실은 실패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숨어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00만 원이 몇 배가 됐다는 친구의 휴대폰을 보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결국 다 잃어. 스스로 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친구의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혼자 있을 때면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비트코인의 생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아마 사서 계속 장기 보유를 했겠죠. 그랬으면 지금쯤 나도 큰 소리를 칠 텐데 공부를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잡코인 취급하며 묵살해버린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후회라는 놈은 참 잔인합니다. 대놓고 괴롭히지 않다가도 제가 가장 힘들 때 슬며시 나타나 속삭입니다. 그때 네 판단이 틀렸던 것처럼 지금도 네가 틀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미정산 사태로 억대 빚을 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닐 때 그 후에는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기까지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이 치부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라도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영상은 계속 미뤄졌고 막을 방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살아남느냐 멈추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얘기를 꺼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야, 너 힘들다며 유튜브 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화가 났습니다. 나 예전에 해봤어. 장비 쓰고 사람 쏘도 안 됐어. 그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알아? 제 말은 거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아니, 예전 방식 말고 AI로 하는 유튜브 말이야. 순간 멍해졌습니다. 수십 명이 밤새워 만들던 영상을 기계가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로가 없어서 입을 뗐습니다. 그게 정말 된다고? 친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잃을 게 뭐가 있냐? 한 번만 제대로 봐봐. 잃을 게 없다는 말. 그게 당시 제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엔 공부를 시작했죠.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거실에서 홀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AI 유튜브, 해외 시장, 시니어 채널, 검색창에 단어들을 입력하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가장으로서 숨을 쉬게 될 마지막 비상구라는 것을요. 정산이 밀리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던 그 비참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벗어던지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안 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고 엔터키를 누르던 그 손가락의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일본어라고는 아리가토 한마디밖에 모르는 제가 일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영상을 만들었던 그 감각이 벼랑 끝에 서자 비로소 날카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시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니 그곳은 거대한 기회의 바다였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은퇴 후 외로움과 건강을 걱정하는 수천만 명의 노인이 유튜브라는 세상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 내가, 그들의 정서도 모르는 내가 과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정말 끝인데 다시 박스나 접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을까? 그런 불안함이 저를 덮칠 때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잃을 게 뭐가 있냐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언어는 기술이 해결해 주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의 구조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는 방송인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는 대신 한국어로 가장 진솔하고 가슴 아픈 노년의 사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실패, 내가 느꼈던 상실감,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그 간절함을 대본에 녹였습니다. 대본이 완성되면 이제는 AI의 힘을 빌릴 차례였습니다. 처음으로 번역기를 돌려 한국어 문장을 일본어로 바꿨을 때 저는
신기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쓴 이 감정 섞인 문장들이 기계의 손을 거쳐 차가운 외국어가 되었을 때 과연 원래의 온기가 남아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게 단순히 번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좀 더 따뜻하게 표현해줘. 이 부분은 일본의 70대 할머니가 옆집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바꿔줘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수십 번을 다듬었습니다.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AI라는 비서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대본의 온도를 맞추는 기묘한 작업이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밀린빛 독촉 전화를 피하며 박스를 접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평범한 가장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저는 다시 전 세계를 무대로 영상을 기획하는 PD로 돌아갔습니다. AI로 목소리를 만들고 사연에 어울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비도 없고 스태프도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는 언어의 벽을 반드시 넘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 100세 사연집에서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영상을 올리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일본의 어느 평범한 할머니가 제 영상을 보고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았다는 그 확신이 든 순간 저는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정상금이 들어오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고 그 사이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선 지원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가 가진 마지막 800만 원은 하루하루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다 못해 이제는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어야 했을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영상들이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 새벽까지 대본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고 세상을 차갑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저에게 AI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만난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성우를 쓸 수 없었을 때 AI 목소리가 제 대변인이 되어주었고 촬영을 나갈 차비조차 없었을 때 AI 이미지가 제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20년 전 방송국 신입 시절로 돌아간 듯한 열정으로 저는 일본 시장의 취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 어떤 색감의 썸네일을 클릭하는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갔습니다. 지독하게 신중했던 예전의 모습은 버리고 일단 저지르고 결과로 증명하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알림이 휴대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고 일어난 사이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 제 영상 하나가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회수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고 댓글창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일본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하나같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상인 줄 몰랐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라는 반응을 보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일본어 실력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인 슬픔과 기쁨을 만질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이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숫자로 증명된 게 아니었기에 다시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 독하게 매달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잠든 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는 시간으로 제 하루가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제 마음의 잔고는 희망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튜브에서 첫 예상 수익 숫자가 화면에 표시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 달 내내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예상 수익 숫자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 돈으로 변해서 제 통장에 꽂히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떨리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예상 수익이 떴다고 해서 당장 쌀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구글에서 보내주는 우편물을 기다리고 계절을 인증하고 실제 입금이 되기까지는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빚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위마프 미정산 사태는 해결될 기미 없이 뉴스에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도 한계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가 숟가락을 놓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엔 원망보다 깊은 지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입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계좌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내에게 줄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겁하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렸을지 저도 잘 압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익 탭에는 숫자가 조금씩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구명줄이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날,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일본 시니어들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을지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고독사라는 단어에 민감했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연들을 AI의 힘을 빌려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100세 사연집도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호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희의 보람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산일 아침, 저는 3시 반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도록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 메일을 뒤져보고 포럼을 검색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던 오후 2시경,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입금, 구글 에이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한 달치 카드값과 밀린 공과금,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박스를 접어벌던 돈과는 차원이 다른 제 20년 PD 경력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가져온 첫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조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이거 사기 아니야. 나 다시 일하고 있었어. 아내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 진짜야? 진짜 우리 살 수 있는 거야? 아내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몇 달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모든 불안과 고통을 씻어내는 세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고기 몇 점 구워놓고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데 눈물이 자꾸만 밥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 나 사실 오빠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게임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 보면서 나도 오빠 믿고 기다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 많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익이 한번 들어오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니 세상은 온통 기회천지였습니다. AI는 잠도 자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대본의 질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고 영상의 감성을 다듬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방송국 시절처럼 수십 명의 스태프는 없었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AI 비서들이 있었습니다. 수익은 매달 계단식으로 상승했습니다. 카드값을 다 갚고 통장 잔고가 다시 1,000만 원 단위를 회복했을 때 저는 비로소 새벽 4시의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과 노하우를 나만 알고 있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가장들, 경력이 단절되어 막막한 분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한번 해볼래? 아내는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감각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내만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거실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며 서로의 대본을 봐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놓쳤고 위메프 사태에 무너졌지만 그 덕분에 AI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처럼 신중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만 있었다면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박스를 접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남이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요. 저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아내의 채널이 첫 수익을 내던 날, 저희 집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채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던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첫 소득이 찍히는 것을 보며 나도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방송국에서 수많은 대작을 기획했지만 아내가 거실 식탁에서 노트북 한 대로 이뤄낸 이 작은 성공만큼 제 가슴을 벅차게 한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 거실은 예전처럼 불안이 감도는 적막한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의 썸네일을 모니터링해주고 어떤 문장이 일본 시니어들의 가슴을 더 울릴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창의적인 편집실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일본어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요.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술은 AI가 대신해주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한 저의 비결은 거창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고립된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 공감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편집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상이 시작되고 첫 10초 안에 아, 이건 바로 내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저희 100세 사연집은 여러분이 그 10%의 실행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설계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사용한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는 결핍의 연결입니다. 저는 일본 시니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매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와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의 대본을 쓸 때 마치 시청자 앞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건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AI 목소리도 가장 인자하고 차분한 할머니의 음성을 선택했고, 이미지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향수를 자극하는 색감을 고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댓글창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본인들의 고백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누군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AI를 지능적인 비서로 활용했습니다. 챗 GPT에게 일본의 70대 남성이 가장 후회하는 인생의 순간 5가지를 대본 형식으로 써줘 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은 아픔을 먼저 공유하고 이 감정을 일본 정서에 맞게 다듬어줘 라고 요청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가 쓴 글은 아무리 매끄러워도 온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쓴 투박한 진심을 AI가 세련되게 다듬어준다면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일본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일본인들을 울릴 수 있었던 핵심 치트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억대 빚을 지고 박스를 접던 시절,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나의 신중함은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절벽 끝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기에 저는 가장 유연한 태도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새 시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단 3시간만 일합니다. 기획과 대본 작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송출과 번역, 음성 생성은 AI가 처리합니다.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며 대화가 늘어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다시 세상과 당당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자유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영어권, 스페인어권 시장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번역을 넘어 각 나라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읽어내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사연,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기쁨은 그 자체로 훌륭한 콘텐츠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내놓을지는 이제 기술이 해결해 줍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일단 컴퓨터를 켜는 용기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금으로 빚을 갚고 다시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온 제가 이제는 왜 수익보다 사명감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제는 식상한 문구가 아니라 저에게는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도 그렇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정상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빚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돈보다 더 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대하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방송국 PD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전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추락해 박스를 접고 자존심을 꺾어가며 AI라는 낯선 도구에 매달려 본 지금,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채널 100세 사연집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본질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도 아직 쓸모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보다 더 무서운
고립과 상실감입니다. 내가 만든 이야기에 지구 반대편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고 내 목소리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 연결의 감각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나의 인생 경험을 세상과 공유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숭고한 창작 활동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100세 사연집은 앞으로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낸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들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새벽 4시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까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위마프 사태로 잃어버린 돈은 아깝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가족과 거실에 앉아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하는 즐거움을 몰랐을 겁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큰 비극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함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AI든 무엇이든 새로운 시대에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일본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해냈다면 20년 동안 현장만 누비던 아내가 해냈다면 여러분은 더 멋지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00세 사연집이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은 배우면 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파벳 73만 원의 잔고가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 숫자의 수만 배 이상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으려 합니다. 오늘 밤에도 일본의 어느 외로운 할아버지가 혹은 한국의 어느 막막한 가장이 제 영상을 보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대본을 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씨앗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다시 저희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순환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세상에 퍼뜨려줄 가장 강력한 비서입니다. 그 비서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앞서 걸어가며 닦아놓은 이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100세 사연집도 시작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무너져본 사람만이 다시 세우는 법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희망찬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00세까지 당당하게, 100세까지 현역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